자, 오늘은 인간의 진화에 관하여 특별히 인간이 과연 침팬지와 가까운 친척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대중들은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가 99% 정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초의 그 99% DNA가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99% DNA가 일치한다고 하는 주장은 1975년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DNA가 처음 이렇게 드래프트가 이렇게 출판됐을 때는 2001년도고 침팬지의 게놈이 이렇게 알려졌을 때는 2005년도인데 어떻게 두 DNA 사이를 비교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그 1975년도의 그 넘버는 그 숫자는 직접적인 비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 전부 다 인간의 게놈 전체가 이제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부분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프리셀렉션이 된 이미 이 부분을 비교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그 과학자 이름이 앨런 윌슨과 메리 클레어 킹이라는 이두 분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비교를 했으며 그 실제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적 토론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1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유사성이 과연 그러면 진화를 증명하는가? 예,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논리적 토론에 있어서 만약 하나의 증거가 그 상반되는 두 주장,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두 주장의 모두와 일치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 차의 왼쪽에 있는 차는 뭐죠? 예, 폭스바겐이고 오른쪽에 있는 차는 포르쉐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디자인이 비슷한 이유는 뭐죠? 예, 미스터 포르쉐라는 분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같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선호하는 점들 그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두 차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또 공통적인 창조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뭐 비슷한 필요를 가지고 있고 같은 뭐 공기를 마시고 있고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같은 뭐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메타볼리즘도 비슷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체의 DNA가 비슷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많은 동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 비슷한 DNA가 있는 것을 뭐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DNA의 유사성 자체를 가지고 이것은 침팬지와 인간이 만약에 99% 비슷한 것이 진화의 증거이다 라고 exclusively 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그런 논거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반된 주장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유사성이 진화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논리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DNA를 비교했을 때 그 방법이 DNA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이쪽에 있는 오르가니즘 ADNA가 있고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오르가니즘 B.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DNA가 얼마나 비슷한가 그거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염기 서열이 해독이 됐으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봐가지고 읽으면 되잖아요. 읽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number one 뭐라고 써있죠? Heat to separate strands. 그러니까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그 이중나선이 그 단일 나선이라고 그러나 그 한쪽으로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예, 오르가니즘 A 생명체도 분리가 됐고 B 생명체도 이렇게 분리가 됐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 두 이제 분리된 하나의 스트랜드 A로부터 온 하나의 스트랜드와 B로부터 온 하나의 스트랜드를 이렇게 옆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잘 put together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같이 이거 하이브리디제이션이 될 수 있는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봐서 쿨 다운을 하면은 이게 서로 붙지 않습니까? Naturalization of double-stranded DNA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은 이거는 100%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붙지 않는다 그러면은 0% 그리고 조금 붙는다 그러면은 좀 partial hybridiz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전체 인간과 침팬지의 DNA 하이브리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전체 게놈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한 처음에는 이제 3%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이렇게 만드는 유전자라고 그러죠. 유전자만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정 DNA라고 여겨지는 뭐 지금은 뭐 정 DNA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흐릿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비교를 하지 않고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들만 비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99%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크루드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방식으로 인간과 바나나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도 50% 일치한다고 나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뭐 half 바나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또 사용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 중에 존 알퀴스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몰레큘러 바이올리지스트시고 조류 연구자이시며 또 이렇게 화가이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DNA 하이브리제이션을 많이 고안을 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 진화론에서 돌아서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창조론자로 바뀌신 그런 분이고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Dr. John Alquist라는 분이 고안을 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1%가 정말로 다르다면 그 차이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때 만약에 인간과 침팬지의 염기 서열의 차이가 1%다 혹은 1.23%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기가 수십억 개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1.23%는 3,500만 개의 염기 서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는 4천만에서 4,500만 개의 염기 서열은 침팬지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거의 같은 수의 침팬지에는 또 존재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염기 서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DNA 염기 차이를 본다면 1%랑 1.23%라고 할지라도 염기 서열이 1억 2,500만 개의 염기의 차이가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인간과 침팬지가 뭐 300만 년 전에 이렇게 600만 년 전에 이렇게 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참이라고 여겨도 4천만 번의 독립적인 돌연변이가 생겼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연대를 이제 세대수로 바꾸면은 30만 세대 만에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133 돌연변이가
133번의 돌연변이가 한 세대 만에 발생해야 되는 그 굉장히 많은 차이를 현대 과학이나 유전학으로서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돌연변이와 진화 속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죠. 그래서 진화론 내부에서도 그리고 secular scientist 내부에서도 그것을 이제 할데인스 딜레마라고 해요. 이게 적은 차이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염기의 개수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차이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한 많은 수의 돌연변이, 이게 생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많은 수의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예, 할데인스 딜레마. 그런데 2005년 이제 네이처지에서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요. 예. The Chimpanzee Genome. 예, 아까 말씀드린 2005년에 드래프트가 다 됐죠. 예. 그래서 그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침팬지 지놈을 이제 리포트를 하면서 이제 사람과 침팬지의 그 DNA 차이가 4%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상하죠. 처음엔 또 1.23이었는데 넘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쵸? 예, more than double 됐는데 아무튼 그 안에 이제 읽어보면은 Charles Darwin was right and chimp genome map proof it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 과연 어떤 발견을 했길래 그런 것일까요? 실제 차이가 예, 얼마나 다른가? 실제로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얼마나 다른가? 예, 침팬지의 게놈이 인간의 게놈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약 6% 내지 10% 정도 커요. 예.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염기 서열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본적인 염기가 4개가 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민 이렇게 4개가 알파벳이 4개,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DNA, 스트레치를 랜덤 DNA를 해도 베이스 넘버가 그 유사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25%예요. 그 어떤 다른 종을 이렇게 비교해도 25%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5%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 예. 그렇다면 어떻게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9% 혹은 2005년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것처럼 96%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어, 침팬지 지놈이 38억 개, 인간의 지놈은 32억 개. 일단 출발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발점이 0%가 아닌 25%다. 예, 이런 것도 일단 고려를 해 주시고, 예. 그런데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과학자들이 침팬지의 염기 서열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 침팬지 염기를 스스로 그냥 그 자체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게놈을 이제 틀로 사용을 해서 이거를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바이어스가 이런 이미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 주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고 그러한 실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생물학적 샘플도 사전 검사 및 선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스크리닝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들만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같은 뭐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유전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델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시를 했어요. 인델. 그리고 정크 DN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단백질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직 기능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정크 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크 DNA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부분이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다면 그 쓰레기는 없겠죠. 정크는 없겠죠. 예. 인간의 DNA 거의 모든 부분이 이제 펑션이 알려지고 있고 그 펑션이 아직 모른다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정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인대를 무시하고 정크 DNA 무시하고 상관없다는 가정을 하고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한 동일한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과 식물인 수선화를 비교했을 때도 아까 25%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35%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델이 무엇이냐? 어, 그 인델이라는 것이 이제 insertion 그리고 deletion의 이제 어, 그 준말인데 insertion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염기를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이렇게 대칭되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 AAT, TAAT 이렇게 일치가 됐어요. 그리고 GCC 여기도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한 5개, 6개가 이렇게 7개, 8개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런 유전자에서는 DNA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윗부분에는 TT, GC가 있는데 아랫부분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여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매치하지 않는다. 혹은 요 GCC를 요쪽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붙여 가지고 여기부터 딱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어, 과거에 insertion이라고 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혹은 여기서 deletion이 생겼다. 여기에 있던 DNA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게 일치한다고 이제 align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 insertion deletion은 그래서 우리가 framework muta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framework 자체가 이렇게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insertion을 감안을 한다면 insertion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원래 DNA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insertion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일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이점들은 이런 인대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비교한다면 굉장히 더 많은 차이가 일어나겠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the initial differences between the genomes does total 90 mega base. These differences correspond to 3% of both genomes and dwarf the 1.23 differences resulting from nucleotide substitution. 예, 그래서 실제로 차이는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이처지에서 그 안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으로만 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종 일치된 서열 결과를 발표하고 넘버만 발표하고 왜 그런 데이터를 여과했고 어떻게 select 했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런 페이퍼들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속 페이퍼들에도 어떻게 내가 이런 비교 샘플들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제리 버그만이라는 분이 거의 모든 논문들 그 DNA와 인간과 침팬지의 DNA 비교 논문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데이터가 생략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리 버그만 한번 그분의 논문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놈 전체의 유사성을 보고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만 하지 않고 엑선, 코딩 뭐죠? 단백질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코딩 서열만을 주로 이제 비교를 했다는 것들이 또 우려스러운 경향입니다. 단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경향이 이 논문이 이제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연구자들이 2749개의 non-primate
그런 DNA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 원숭이종, 영장류 종류가 아닌 다른 이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의 DNA의 데이터베이스를 스크린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92번, 그러니까 인간의 DNA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ontamination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된 거죠. Abundant, 여기 제목도 보시면 Abundant human DNA contamination identified in non-primate genome databases. 여기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겼냐? 처음에는 인간의 DNA가 이렇게 오염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렇게 게놈 연구하고 그럴 때, 예, 그 이제 뭐 부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어본 DNA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침이나 뭐 재채기 뭐 이런 거, 또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각질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어, 시료가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보통 20% 가까이, 18% 정도 이렇게 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충분히 2011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침팬지 게놈이 발표된 게 2005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침팬지 게놈을 만들 때 인간의 DNA를 프레임워크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오염될, 그리고 실제보다 훨씬 더 비슷할 그런 확률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또 발견된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면 인간과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예, 네이처지 2010년 네이처지에 보면은 실제로 침팬지 and human Y chromosomes are 뭐라고 했죠? Remarkably divergent in structure and gene conten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question 하는 거죠. How Y chromosome evolved through evolution. 어떻게 이렇게 많이 evolve 하게 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예. 무슨 얘기냐? 이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뭐죠? X 크로모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Y 크로모점인데 Y 크로모점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진화론에 따르면은 Y 크로모점은 X 크로모점에서 퇴화했다. 그래서 X가 먼저 생겼다. 그러니까 암컷이 먼저 생겼고 수컷은 나중에 퇴화해서 생긴 것이다. 진화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아무튼 성경과 완전 반대죠. 예, 성경은 누가 먼저 나왔죠? 예,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나왔다. 것이 이제 성경의 straightforward reading인데 어떤 많은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와 진화론을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서부터 그런 implication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예, 유전적으로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먼저 남자가 나중, 성경은 남자가 먼저 여자가 나중. 아무튼 그런데 Y 크로모점이 이제 이게 남성성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이제 X 크로모점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얼마나 인간의 Y 염색체와 침팬지의 Y 염색체가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Y 크로모점 bombshel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어떻게 비교를 했냐? 그 연구를 보면은 male specific region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컷에게만, 남성에게만 특정되어진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여성에게는 없는. 예, 이 부분이 Y 크로모점의 한 9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세한 비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인간과 침팬지가 공유하는 male specific region
MSY라고 하는데 그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에요. 앰플리코닉이라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X degenerate. 이것도 사실 가정에 의한 이름인데 이거 사실은 X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퇴화된 부분이다. X로부터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인간에게도 있고 침팬지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X transposed, X 염색체인데 이게 뒤집혔다는 뜻이죠. 이것도 사실은 뭐 가정에 의한 이름인데 아무튼 X transposed라는 부분은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침팬지는 없어요. 아예 그 지역 자체가. 예. 그리고 침팬지의 X degenerative region이 인간과 10% 정도 굉장히 많은 처음에 발표된 1.2% 혹은 뭐 4%랑은 전혀 다른 10%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세하게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앰플리코닉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침팬지의 절반은 인간과 너무 달라서 이렇게 대응 관계에 놓일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침팬지의 male specific region의 30%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간의 MSY의 대응 관계에 놓일 수가 없어요. 아예 counterpart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Y 염색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제 아까 부분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male specific region이 이제 Y 염색체의 이제 95% 정도를 차지하는 길이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은 뭐 X transposed라고 있고 어떤 부분은 ampliconic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침팬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아예 이 지역 전체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ampliconic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서 서로 대칭될 수도 없는 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자, 더 이제 한번 더 자세히 하게 보면은 인간의 Y 염색체에는 이제 DNA 범주들이 또 존재해요. DNA를 이제 캐테고리화 했는데 자, 그리고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DNA 범주들은 그 위치들이 일치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같은 단백질을 이렇게 만드는 DNA라고 할지라도 그 위치가 굉장히 달라요. Y 염색체 상에서. 그리고 그 비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침팬지의 Y 염색체에는 또 인간의 Y 염색체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의 절반가량이 또 존재하지가 않는 그러니까 단백질의 뭐 인간이 Y 염색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100개라면 침팬지의 Y 염색체에서 발견되는 유전자는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Y 염색체는 그 범주, 그런 캐테고리 자체도 침팬지보다 33% 정도 더 많은 그런 유전자 캐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70% 유사하다. Y 염색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30% 다른 거죠.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점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DNA Y 염색체의 이제 캐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캐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30%가 더 많다. 예. 자세하게 이건 뭐 보실 필요 없고요.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왜 이렇게 다른가? 예. 그런데 이제 인간의 게놈에 대한 방대한 연구는 Y 염색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 그 마이오시스 뭐죠? 성세포 이렇게 분열을 할 때, 감수 분열을 할 때,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이렇게 서로 트랜스포지션도 되지 않고, 리컴비네이션도 되지 않고, 그런, 굉장히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Y 염색체는, 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돌연변이에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Y 염색체가 빠르게 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색체들에 비해서 유전적 변이가 실제로는 5배 더 적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Y 염색체가. Y 염색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오시스 감수 분열할 때 재조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네이처지에서 그 글을 좀 따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부첸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orrendously different from each other. 뭐가 인간의 Y 염색체와 그 침팬지의 Y 염색체가 different, horrendously 끔찍하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looks like there's been a dramatic renovation or reinvention of the Y chromosome in the chimpanzee and human lineage. 인간의 이런 계통에서 이런 Y 염색체가 완전히 다시 이제 renovation 이렇게 다시 이렇게 recombination 완전히 다른 그런 reinvention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르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ndeed at 6 million years of separation 이거는 뭐 진화론적 가정이에요. 그렇죠? 인간과 침팬지가 6 million 그러니까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분기가 되었고 서로 다르게 진화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6 million years of separation the difference in male specific region gene contents in chimpanzee and human is more comparable to the difference in autosomal gene content in chicken and human at 310 million years of separation. 이것도 사실은 가정입니다. 인간과 닭이죠. 닭이 3억 1000만 년 전에는 뭐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의 인간과 닭의 오로조모진 그러니까 생식 뭐죠? 그 생식 유전자가 아닌 XY 유전자가 아닌 성 유전자가 아닌 뭐죠? 상 유전자라고 하나요? 예, 오로조모진 일반적인 그런 유전자의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 인간과 침팬지는 600만 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런 Y 염색체의 차이점이 인간과 닭의 차이만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네이처지에서 똑같이 굉장히 다르다는 그래서 제가 밤쉘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다르다. 자, 그렇다면 what about the alleged fusion of human chromosome number 2?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인간과 침팬지의 이제 DNA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Y 염색체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가 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인간의 염색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46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23 pair 그렇죠? 그런데 보노보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와 같은 것들은 48개입니다. 그러니까 24 pairs.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죠. 같이 진화를 했고 굉장히 비슷해야 되는데 이 염색체 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염색체가 다르면은 친척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이제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common ancestor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공통조상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공통조상은 그 염색체가 48개였는데 여기 chromosome number reduction event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가 붙어가지고 인간이 46상이 됐다. 예. 그래가지고 예, 다른 이런 보노보나 침팬지랑 고릴라는 공통조상이랑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인간만 이렇게 돌연변이 그 염색체 넘버 2가 이렇게 융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진화론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이 사실은 존재해요.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근데 common ancestor는 염색체가 46개 우리 인간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increase, number increase. 그러니까 융합이 된 게 아니라 쪼개진 거죠. 염색체 하나가 쪼개져 가지고 이런 것들은 염색체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염색체가 이게 조그만 돌연변이도 아니고 염색체 자체가 이렇게 붙는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게 굉장히 생명체의 존립을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전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연속으로 여기도 일어났고 여기도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번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옵션 A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뭐 몇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설명이 침팬지에는 크로모점, 인간은 이제 크로모점 2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침팬지는 크로모점 2A and 2B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 공통 조상이랑 이제 침팬지는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2A 그리고 이제 2B가 머리 헤드 투 헤드 컬리전이 이렇게 생겨서 인간의 어, 크로모전 넘버 2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인간의 염색체 2번 염색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2A도 이 중간에 센트로미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센트로미어, 예, 센트로미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센트로미어가 있죠. 센트로미어가 뭐냐면은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부착되는 곳인데 센트로미어가 있었던 곳이 이게 존재하면 안 돼요. 여기에 아직도. 왜냐면 방추체가 또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러면 찢어지게 되겠죠. 염색체가. 그러니까 이게 퓨전이 일어나면 어, 뭐 한쪽에 있던 그 센트로미어는 없어져야 돼요. 크립틱 센트로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염색체의 끝엔 뭐가 있죠? 텔로미어라고 이제 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개의 텔로미어가 이게 퓨전 사이트에서는 이제 보여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퓨전 사이트도 그런 증거들도 찾아야 되고 또 크립틱 센트로미어에 대한 그런 증거들도 찾아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2A와 2B가 충돌을 해가지고 인간의 크로모즘이 되었다면, 예, 크로모즘 넘버 2가 되었다면, 예,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무엇을 찾아야 될지 이제 모르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DNA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한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죠? 이게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베이스예요. 베이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베이스 페어. 예, 여기가 이제 코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줄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sugar phosphate backbone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워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는 5라고 써 있고 하나는 3이라고 써 있고 5라고 써 있고 3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backbone이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좀 설명을 잘 드리면 자, 이게 슈거가 돼 있고 이제 DNA를 이제 하나의 단위체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데 DNA가 뭐죠? Deoxyribonucleic aci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서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런 단위체인데 슈거랑 파스페이트 그룹 그리고 베이스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백본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슈거에는 탄소가 있습니다.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이게 탄소에 여기에는 이제 슈거에는 C를 생략을 했는데 다 C가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가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이렇게 뼈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5번 탄소가 여기 있고 3번 탄소가 요 밑에 있으면은 이게 5번이고 3번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이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3번에서 5번 방향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히는 것이고 예. 아무튼 여기 써 있죠. 디옥시라이보스는 DNA의 슈거고 라이보스는 RNA의 슈거죠. 예,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5번 탄소 여기 똑같이 5번 탄소 뭐 1번 탄소, 3번 탄소 뭐 이렇게 번호가 이제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ondensation reaction이라고 여기 OH랑 H가 이렇게 합쳐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그 파스페이트이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되고 이제 베이스가 이제 슈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베이스는 이제 여기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 탄소와 이제 3번 탄소가 이게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여기 탄소와 여기 5번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베일런트 본드를 이렇게 케미컬리 말하면은 코베일런트 본드를 이렇게 이루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백본을 DNA의 백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는 여기 있는 베이스가 만약에 C면은 C고 T면은 T고 뭐 이렇게 읽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DNA들이 슈퍼 코일링 돼가지고 이제 쭉 연결돼서 꼬이고 이제 히스톤 단백질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제 크로모점 스트럭처 이제 크게 이제 그린 그림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제 헤드 투 헤드 컬리전이 일어났는가 과연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는 여기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블 스트랜디 DNA가 있고 이제 DNA를 만들려면 DNA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RNA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돼서 이제 프로틴을 만들게 되는데 뭐 자세한 과정은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DNA가 아까 구조가 될 때 히스톤 단백질로 인해서 이제 슈퍼코일링이 일어나고 그리고 크로모솜으로 이제 조직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DNA가 읽히려면은 그 슈퍼코일링이 이제 풀려야 돼요. DNA 폴리머레이즈나 뭐 DNA gyrase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RNA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RNA가 이제 라이보솜으로 이제 가서 이제 프로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구조를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DNA도 혼자 따로 존재할 수 없고 RNA도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좀 격가지로 나가는데 이 얘기가 그리고 프로틴도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제 세포막이나 이런 데서 보호받지 않으면은 그냥 가수분해나 뭐 이런 그 억시데이션 같은 게 일어나서 좀 더 단순한 슈거나 이런 걸로 분해가 되게 돼요. 가수분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RNA도 마찬가지고, 예, 프로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모든 것들이 DNA 스스로 혼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고 프로틴이 또 같이 존재를 해야지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고 정보 전달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DNA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프로틴과 RNA가 필요하고 RNA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틴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 또 단백질이 필요하고 또 단백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DNA와 RNA 모두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존재했어야 되느냐? RNA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가설에는 뭐 RNA 월드다. 그래서 뭐 RNA만 존재했던 시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RNA 혼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세포막 안에서 그 세포막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서로 interdependent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이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세 개의 아주 복잡한 물질들이 동시에 존재해야지 이 모든 정보 전달과 정보 저장과 그리고 그런 프로세싱 과정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 크로모점이 자,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센트로미어는 이제 방추체가 이제 부착되는 곳이고 이 윗부분은 텔로미어라고 해서 특정한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DNA, 그 염색체 끝부분을 거기 텔로미어에는 사실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죠. 거의 정보 없다고 봐야죠. 그냥 보호해주고 그리고 노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텔로미어가 있고 센트로미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우리 처음 그 콜리전 침팬지 2A와 2B가 컬라이드 했다 이렇게 충돌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살펴볼 것인데 결합이 있었다면 자 인간과 침팬지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모든 포유류에는 일반적으로 5,3 방향 말단 소립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텔로미어라고 하는 말단 소립이 TTAGGG라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5 슈거에서 3 슈거 방향으로 읽는다면 TTAGGG가 1만 개에서 15,000개의 DNA가 나란히 발생해요. 텔로미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거는 텔로미어다. TTAGGG, TTAGGG, TTAGGG 이렇게 계속 10,000개에서 15,000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염색체의 머리 부위끼리 융합이 되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쪽에서 TTAGGG가 5,000개 정도의 염기는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합 부위에서 정방향으로 이렇게 읽히던 나선이 역방향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CCC TAA 이것이 거의 5,000개의 염기가 이제 반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돌이 그 말단 소립끼리 그러니까 텔로미어끼리 이렇게 부딪혔다면 그런데 실제 결합 부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말단 소립의 반복은 극소량 그 반복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극소량 그리고 차례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부위 왼쪽 결합 부위라고 하는 부분의 왼쪽을 보면은 TTAGGA 서열은 35개 미만만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CCCTAA 서열은 150개 미만만이 존재를 하고 희한하죠. 그리고 정방향, 역방향 서열 모두가 결합 부위 양쪽에서 또 발견이 되는 그 희한한 그런 패런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이거는 창조론자들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렇습니다. Head-to-head arrays of repeats at the fusion site have degenerated significantly from the near perfect array of TTAGGG found at telomeres.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 degenerate 이게 또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퇴화되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TTAGG가 완벽하게 보존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발견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If the fusion occurred within the telomere repeat arrays less than 6 million years ago, why are the arrays at the fusion site so degenerate? 이런 질문을 로 맺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If the fusion occur가 아니라 Did the fusion occur?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진짜로 퓨전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실제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결합 부위에는 TTAGG가 실제로 유전자가 아닌데 그 결합 부위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런 실제로 TTAGG가 빵 이렇게 부딪혀서 이게 퇴화가 일어났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 펑션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실제로 뭐 어떤 그 산에 불이 나서 이렇게 벼락이 폭발이 이렇게 났는데 집도 만들어지고 실제로 기능을 하고 할 수 있는 기계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적어도 그 결합 부위에는 24개의 기능을 할 가능성 있는 유전자와 16개의 유사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유전자 결합이 발생을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죠. 세포 노쇠화나 그리고 예정 세포사, 그 에이포프토시스 뭐 이런 연쇄 반응이 시작돼서 실제로 결합이 되면은 그거는 손상된 세포가 몸이 그거를 인식을 하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존이 되거나 그게 이렇게 후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말단 소립 자체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선적인 염색체의 끝부분을 보호하여 다른 염색체와 결합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충돌해서 융합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만약 말단 소립이 특정한 지점으로 짧아지거나 손상되거나 또 혹은 결합되거나 이럴 때 세포가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동원체, 아까 말씀드린 센트로미어, 텔로미어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리고 진화론적 설명과 맞지 않는데 동원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이게 퓨전이 일어나서 두 개가 동원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추사가 이렇게 양쪽에 다 붙어서 어, 이렇게 퓨전이 일어난 그런 염색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동원체가 기능이 정지되거나 퇴화되거나 뭐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퇴화된 두 번째 동원체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퓨전 사이트 여기에 대한 증거가 이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센트로미어 이제 퇴화되거나 기능이 정지한 그 센트로미어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Fairbanks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cientists have searched for alphoid sequence in human chromosomes and found them at every centromere as expected. 그러니까 중심체라는 곳에 알포이드 시퀀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데 they have also found alphoid sequences at the site in human chromosome number 2, where the remnants of the second centromere should be. These remnants are evidence of a now defunct centromere. 그러니까 지금은 기능이 정지한 그런 센트로미어의 결정적인 증거가 그 다른 센트로미어에 존재하는 그런 알포이드 시퀀스라는 그런 특정 서열 171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뭐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알포이드라고 하는 그런 시퀀스가 특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강력한 증거다. 퇴화된 동원체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어뱅크라고 하는 분이. 근데 그분의 이제 주장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제 알포이드 DNA, 이게 알파 세럴라이트 DNA 혹은 알포이드 DNA가 동원체 지역에서 발견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동원체, 그 센트로미어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variable, 다양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알포이드 DNA가 동원체가 아닌 일반 인간의 염색체의 다른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서열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가 퇴화된 동원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알포이드 서열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인간 동원체의 DNA와 나란히 배열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퓨전이 일어난 부분이라면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인간 동원체의 DNA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의 신화는 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어, 전체의 DNA 지놈이 숫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염색체의 숫자도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이게 결합했다는 그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Y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99%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신화로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문제는 명확해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신화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왜 이런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 룰 기버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진화로서 침팬지나 원숭이로부터 진화를 했다면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궁극적인 그런 가치를 정하는 그런 최고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그런 morality,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법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실제 이런 모든 증거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벨상 수상자인데, 어, 결국 이 사람은 I do not want to believe in God. Therefore, I choose to believe in that which I know is scientifically impossible, spontaneous generation leading to evolution. 결국 무기물이 스스로 진화해서 단세포 동물이 되고 원숭이와 같은 동물을 거쳐서 인간으로 되는 것은 I know is scientifically impossible.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 do not want to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reject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이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조지 월드라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지식을, 올바른 지식, 성경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젝트 할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창세기 말씀, 그리고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그런 근거가 있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침팬지를, 그리고 루시와 이런 것들을 조상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유전적으로 봤을 때도 침팬지와 우리가 공통조상을 가진 친척이 아닌 굉장히 다르고 유니크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런 모든 현상들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랜 시간 이렇게 수고하셨고 이 DNA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